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연구는 나노 사이언스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조그마한 나노 스케일 머티리얼과 툴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문에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커뮤니케이션 같은 쪽의 일도 하고요. 양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그런 쪽의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노 바이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실제로 브레인, 뇌와 인간의 뇌 아니면 동물의 뇌와 그다음에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여러 가지 다이그노스 할 수 있는 싱글 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학문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서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나노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노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이쪽에 양자 테크놀로지도 개발을 하고 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도 개발을 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광역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저께 발표하신 김필립 교수 같은 분한테 양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양자적 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양자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양자 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양자 역학을 사용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을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방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양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또는 양자 센싱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여러 가지 뜻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도 실제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밖에서 예를 들면 EEG 측정을 한다든가 해갖고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테크놀로지는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거는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 같은데 별로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이 없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상용화도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귀에다 이렇게 헤드폰처럼 꽂아가지고선 커서를 움직이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람이 진짜로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과 진적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그러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언제나 그렇지만 신약 개발도 그렇지만 실제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또 아직도 해야 될 시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쥐에 있는 뇌세포와 연결을 한 것과 사람의 몸에 넣어서 사람의 뇌세포와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이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실제로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사람 뇌에 넣는다고 하면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생물체가 아닌 것이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생물체라고 하더라도 자기 몸에 아닌 것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몸이 반응을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뮨 체계들이, 그러니까 면역 체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아주 다른 이물질을 오게 되면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부주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터페이스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할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컴퓨터 칩이 진짜로 사람 뇌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컴퓨터 칩을 해킹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을 때야지 실제로 이제 되겠지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컴퓨터 칩하고 직접 쓰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파킨슨스 디지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병들로 아주 심하신 분들은 지금도 뇌에다가 진짜 전극을 꽂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른바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전기적 자극을 주는 그런 일은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드실 정도로 엄청나게 편찮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것은 좀 더 가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고 그리고 미국 시스템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수를 뽑을 때 잘 뽑도록 아주 그러니까 잘 뽑아서 그 대신에 잘 뽑은 좋은 교수들은 지원을 잘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특히 첫 한두 해는 따로 그러니까 연구비 지원에 너무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주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시작하란 그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고 또 그러한 지원을 이용해서 마음 편하게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운이 좋았던 이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너무 연구비 걱정을 하셔서 이른바 진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걱정 없이 시작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컴피티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학생들과 일하게 해주세요. 그게 연구라고 하는 거는 돈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학생과 같이 일하게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연구는 저는 거의 연구 안 해요. 저희 학생들이 연구를 하지요. 진짜로 좋은 학생들과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에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또 특히 저희 방에 와서 저희 실험실에 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서로 핏이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스타일이 맞고 핏이 맞는 것이 그리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도 언제나 마음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분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실험실에서 5년, 6년, 7년 동안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마음이 맞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